절대 실망할 필요 없을 것이다. 내년도에는 2차전지 업종의 주가 흐름에서의 개선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23년도 주가 수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26년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ESS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진입 가능 구간에서의 가격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이게 가장 핵심적 내용일 것 같아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먼저 2차전지 시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전지 최근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좋았다가 마른 건 아니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판단하는 2차전지 업종의 최근 흐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 절대 실망할 필요 없을 것이다. 내년도에는 2차전지 업종의 주가 흐름에서의 개선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상승을 기대하고 내년도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에는 묵직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의 상승에 대한 탄력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못 간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비교적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주가를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 종목으로 먼저 해석을 해드리고 나머지 소재주 뭐 이렇게 한번 끌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표주라고 한다면 셀사 내에서 LG에너솔루션을 대표주로 우리가 판단하죠. LG에너솔루션이 2023년도 고점이 60만 원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60만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60만 원의 고점 이후에 최근 저점이 26만 원이었습니다. 한 반토막 났죠. 그리고 최근 고점이 50만 원입니다. 셀사를 기준으로 해서 LG에너솔루션을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많이 빠지지 않았고 많이 올랐고 최근 조정 나올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차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소지사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 편차가 워낙 크죠. 근데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편차를 크게 생각하시는 거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판단하듯이 2차전지도 23년도 주가 수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26년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라는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8, 9월 2차전지 업종이 바닥 찍고 상승 전환할 때 우리가 이때 캐즘 완화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이 조금 벗어난 것 같아. 기업들의 흑자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2차 상승에서의 흐름은 ESS 시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 이쪽에 수요 기대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이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내용으로 한 단계 더 주가 올라갔죠. 그런 과정에 최근에 계약 취소 얘기가 몇 군데에서 나오면서 아차차 업황이 안 좋은 거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 보조금을 폐지한 것을,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감소하면서 23년도 35년도까지 100%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미뤄졌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정체되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전기차로 대비되는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23년도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2차전지 업종은 단순하게 차량 증가에 대한 전기차 증가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 차의 진행이 나타나기보다는 ESS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SS 시장에 대한 다시금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도를 가진 주가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차량 대수처럼 테슬라에서 분기당 연간 단위로 180만 대가 팔리고 분기에 40만 대, 50만 대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되면서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ESS 시장이 계속 커나가는 이 시장에 발맞춰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지금 주가 수준 대비 틀림없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 여쭤보기 전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 기업이 전체 배터리 산업에서 시장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올해 중국이 배터리 수출이 60억 불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60억 불 하면 크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의 연간 단위는 90억 불을 합니다. 100억 불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60억 불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에 배터리 산업에 있어 국내용이었습니다. 내수용이었습니다. 이 60억 불이 지난해 대비해서 70%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해외 수출 관련해서 수출이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이제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 추세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이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직 계열화죠. 중국은 광산부터 해서 소재사, 그리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까지 CATL과 BYD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분업화되어 있죠. 수입하는 원료 수입하는 회사들, 소재 만드는 회사들, 셀 만드는 회사들,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견제는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반절 정도는 최근에 없어져야 된다라는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BYD든 CATL이든 점유율은 계속,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100개 되는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반절 정도 도태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상단에 1, 2, 3위 업체로 다 집중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그 하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도산되면서 집중화 1, 2위, 3위 기업들로의 핵심 집중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중국 산업에서의 배터리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점은 8만 원이었고요. 올해의 고점은 18만 원이었고요. 지금의 주가는 15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르내림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8만 원에 출발해서 18만 원 갔다가 지금 15만 원 수준에서 가격 정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에서 26만 원 갔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제가 내년도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에코프로빈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캐즘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약 취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오르내림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가격의 흐름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8만 원에서 18만 원, 18만 원에서 15만 원 안정적 범위 내에서의 주가 수준에서의 모습이거든요. 2배 넘게 올라갔다가 최근 한 30%, 20-30% 조정받고 있고 안정적 범위 내에서 상방으로 가는 우상향 패턴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속도는 좀 느리나 체계적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가격 진화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악재나 이런 것들은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악재라고 하면 계약 취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도 잘 따져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예견된 부분이었고요. 포드사에서 또 GM사에서 전기차 생산 중단이나 축소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올 초부터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포드 자동차 하면 연상되는 자동차가 중형 트럭이지 않습니까? 큰 트럭들. 실제적으로 이 트럭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로에 상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시도를 했다가 지금 실패로 돌아가는 부분이었고 포드사의 계약이 2건이었어요. 취소된 거는 27년도부터 납품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이고요. 내년부터 다시 납품하는 계약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취소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보험 처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에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파는 있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도를 주는 진행으로의 되기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악재라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취소되고 재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장돼가는 과정이고요. 하나 제가 추가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약 취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11월부터 올 12월까지 LG에너솔루션이 수주 계약을 받은 총 계약 건수가 6건입니다. 큰 건 위주로 해서 이 6건 중에 4건이 ESS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 자체가 최근에 들어오는 계약 수주가 다 ESS라는 겁니다.
EV와 관련된 계약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ESS 관련된 수출 계약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ESS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 ESS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수출 건수, 수출 계약 금액에 대해서만 집중 가지고 그 내용이 주가의 반응 도로의 현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전력, AI 모든 게 이제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송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1kg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하로 매설하게 되면 250억이 들어가고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AI 단지에 데이터 센터에 ESS 저장 장치를 크게 하나 놓게 되면 여기 안정적 전력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금액으로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400kg를 운용하는데 보통 한 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 하나 운용할 때 그러면 ESS로는 1조 원 정도 규모이면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전기에 공급하는 요 형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S 시장이 전기차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2차전지의 산업 부흥의 내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도 확장됐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매출이 나타나는 부분은 5%가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철강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부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준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30만 원 내에서 좀 플랫하게 평평하게 주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철강 업종의 전반의 흐름도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 기반이 되는 내용은 2차전지 산업과 연동된 주가의 흐름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산업 자체, 경기 부양, 그리고 세계 경기 전환에 따른 철강 업종 자체의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흐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이 저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 타이페에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ESS용 LFP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LFP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 0일 만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했고 27년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빠르게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 LNF. 그 다음에 27년 초에서부터 각사들이 LFP 배터리를 다 양산 계획에 있고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내년 박차를 가해서 공장을 지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통해서 공장만 짓게 되면 바로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공장을 짓지 않아서 지금까지 LFP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ESS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접근한다는 내용이고 가능성에 대한 접근을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고 모든 소재사들, 셀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는 거 맞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시장에 집중화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LNF가 LFP 양극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었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요. LNF가 이제 주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한 150% 됩니다.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자본금이 커요.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큰데 5조 원 정도 부채가 되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크니까 퍼센테이지는 한 40, 50%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금액은 작은데 부채 비율이 한 140% 됩니다. 근데 LNF는 450%입니다. 부채 규모는 2조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이 크죠. 2조 5천억에 대한 조달 비용이 최근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금융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큰데 다만 이제 긍정적이란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2조 5천억 내에서 단기 자금 성향에서의 부채는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조 한 5천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성 자금이고 최근에 또 3천억 규모의 그 BW를 발행을 했죠.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급한 내용에서의 조달 비용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해소가 됐고 진행되는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큰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시설 투자, 캐펙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 큰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 큰 기업들, 유통사들 부채 비율이 크거든요. 백화점들 부채 비율 큽니다. 뭐 200%, 100% 됩니다. 건설사들 부채 비율 큽니다. 200%, 현대건설도 150%, 200% 돼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땡겨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바로 벌리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침체기가 오래 가면 이자 비용에 회사가 데미지를 입는 건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그 캐즘 완화 또 ES 시장의 확대 그리고 ESS와 관련된 LFP 시장에서 국내 가장 먼저 양산할 수 있는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부담스럽고 재무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조금 걸린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주가를 억누르는 내용으로 반응하는 것은 기존까지의 주가였다. 앞으로는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별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단기이든 중장기이든 관점 자체를 과거에 10%, 20%, 30% 올라가는 이 탄력성에 두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2%, 3%, 4%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모아지는 게 30%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진행시킬 거고요. 내년도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주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 충분히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의 단기 상승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최소 30%, 25%, 30%의 단기 대응적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내년 후반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소 지금의 주가 대비 50% 이상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진입 가능 구간에서의 가격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이게 가장 핵심적 내용일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가는 예전 같으면 30% 상승률이라고 하면 거의 2, 3일이면 올라가는 수준에서의 상승률 아닐까?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20, 30%의 상승률이 한 달 반 시간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수준에서 20%, 30% 수준은 1월 또는 2월 중순까지 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50%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 지수도 그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개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발맞추어서 움직일 때는 이 가격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간에서의 상승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고점을 잊고 지금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고점을 꼭 잊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차가 필요하겠죠. 한 2, 3년, 뭐 3, 4년의 시간차를 두고 길게 본다라고 한다 때 지난 고점도 저는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반도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 600원에서 8,000원까지 12배 상승했다가 8,000원이 2,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의 10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이 천천히 올라가는 무려 20년을 두고 2,500원이 10만원까지 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 가는 과정에서의 내용은 반도체 쓰임새의 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컴퓨터에만 쓰이는 반도체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에도 쓰이죠, 냉장고에도 쓰이죠, 자동차에도 쓰이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 없어지게 되고 이 생산 쓰임새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2,500에서 10만원까지 왔거든요. 이 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만 전기차에만 국한되어서 배터리가 사용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또 선박에도 이용되고 로봇에도 이용되고 뭐 여러 등등등의 우리가 모든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장 장치를 비롯한 2차전지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간차를 두고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3년도 고점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 1억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 4, 그러니까 지난 5월 이전에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시장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말씀들을 문의했을 때 제가 그때는 반도체 50%, 성장주 30%, 그리고 개인 선호주 20%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장은 달라집니다. 반도체 30%, 반도체를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안정적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측면이죠.
올해에는 올 초에는 삼성전자를 편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으로 편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부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싣고 가기는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30%, 그 다음에 가치주 내에서도 경기민감주. 지금까지 가치주는 수출 관련 가치주들이 주가 흐름에서의 시장을 주도했어요. 수출 관련 가치주라고 한다면 조방원이겠죠. 근데 경기민감, 경기회복. 내년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내년 3, 4월에 양해 이후에 시진핑 4기가 출범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기 부양의 첫 번째로의 목적성을 두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연말이든 내년 초든 종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에 대한 이슈도 발현이 될 거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내년도에 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성장주에 대해 30%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치주의 경기회복주에 대한 30% 투자로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0%는 역시 선호주인데 이 선호주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편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소부장 위주로 해서 30%, 가치주는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30%, 선호주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선호 종목으로 40%. 이 편제로의 내년도 시장 대응이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2차전지나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순환합니다. 한동안은 이 친구가 강했다가 또 얘가 바톤을 이어받고 얘가 바톤을 이어받기 때문에 제가 40%의 선호 종목에 대해서는 빠른 교체 매매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의 40% 비중을 유지하자. 사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나면 운용하고 수익이 나면 운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 시장은 개인이 들어오고 개인 선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선호주의 흐름 자체는 방향성을 두고 1년을 가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만들어가는 내년도에 선호주 형태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4848 많이 하죠. 40%는 4848로 수익률을 도모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 비중을, 개인 선호 비중이 높은 비중을 좀 키워봤습니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26년 투자자들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좋겠다. 올해 경험하셨죠? 뭘 경험하셨냐면 개인이 올해 30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을 걸, 하이닉스 가지고 있을 걸 많이 후회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장 자체는 대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는 장입니다. 일정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매수가에 왔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중심권에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확장시키는 대응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도 종목은 달라지겠으나 이러한 형태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